포켓북 핵심 6번입니다. 단락전류, 퍼센트 임피던스, 단락 용량에 대한 얘기죠. 자, 잠깐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발전기는 Y결선을 하게 돼 있다 그랬죠. 얘가 발전기다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여기에 그냥 코일이 감겨서 전격 전압, 얘를 E라고 그럴까요? 선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여기에 저항이 있다라고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부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전압이 걸려 있고요. 여기에 부하가 있으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전류를 전격 전류다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우리가 이거 부하 전류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럼 도체에 전류가 흐르기 시작을 한다면 도체 자신이 갖고 있는 저항이 존재를 하게 될 거고요. 도체에 전류가 흐르니까 인덕턴스 L이다라고 하는 게 있겠죠. 이 둘을 직렬로 연결된 것들의 합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피던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퍼센트 임피던스의 정의가 뭐냐? 퍼센트 임피던스다라고 하는 건 전격 전압분의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하다. 전격 전류가 와야 되겠죠? 근데 100분율 임피던스니까요. 곱하기 100을 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표현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단락 전류에 대한 얘기를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 부분을 단락을 시켰다라고 보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류가 여기에서 IN이라는 전격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두 가지 갈래가 있다면 임피던스가 적은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죠. 우리는 그래서 이 선에 흐르는 이 전류를 뭐라 그럽니까? IS, 이걸 단락 전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단락 전류 IS다라고 하는 애는 임피던스분의 상전압이죠. 한상분의 전압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가 상전압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삼상이라면 그러면서 성간전압이 주어진다면 루트 3에다가 임피던스분의 V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때는 성간전압이 나왔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단락 용량이다라고 하는 걸 잠깐 보도록 하죠. 단락 용량을 PS다라고 얘기한다면 용량이다라는 말은 전력입니다. 전력 또는 크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하면 되는데 이때 단락 용량 그랬으므로 전격 전압에다가 그저 단락 전류를 곱해주면 됩니다. 단락 전류요. 이걸 우리는 단락 용량이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얘는 전격 전압에 대한 얘기가 되고요. 얘는 단락 전류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단락 전류요. 이렇게 주면 볼트 암페어가 되겠죠. 그런데 단락 용량은 용량이 워낙 커서 주로 단위를 킬로볼트 암페어를 쓰니까 일반적인 책을 보게 되면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서 단위를 kVA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킬로볼트 암페어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단락 전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얘는 그저 임피던스분의 전압이 되는데 이 임피던스분의 전압일 때 이 전압은 상전압이라고 표현했죠. 여기에 V가 들어온다면 얘는 성간전압이 되죠. 그렇죠? 우리가 상전압에다가요 루트 3배를 하게 되면 성간전압이 되잖아요. 그죠? Y결선에서요. 자, 그렇다면 상전압이다라고 하는 건 루트 3분의 V가 돼야 되니까 이런 표현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락 전류 IS를 구하라 그러면 임피던스분의 전압이었는데 임피던스는 그대로 두고요. 얘가 성간전압으로 바꿔서 나와줬다면 루트 3분의 V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1분의 임피던스 이런 의미니까 번분수꼴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루트 3에다가 임피던스분의 V 이런 표현이 가능해진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게 나오면 성간전압이라는 거, 이게 나오면 상전압이라는 걸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단락전류 IS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자, 단락전류 IS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는 뭐라고 했어요? 임피던스분의 전압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퍼센트 임피던스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격 전압분의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하 그 다음에 곱하기 100 이걸 퍼센트 임피던스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이 임피던스요, 얘는 오hm 임피던스에 대한 얘기죠. 오hm. 그래서 이놈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러면 퍼센트 임피던스에다가 전격 전압을 곱하고요, 이걸 100에다가 IN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이게 뭐가 됩니까? 임피던스가 되는 거겠죠.
자, 이게 임피던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IS 여기다가 한번 넣어줘 보자고요. 100에다가 IN을 넣고요. 퍼센트 임피던스의 전격 전압을 넣고요. 분의 전압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럼 얘도 1분의 2가 되는 거니까요. 얘는 이렇게 쓰나요? 퍼센트 임피던스의 전격 전압 분의 2에다가 100에다가 2를 넣고요. 곱하기 IN 이렇게 표현해도 문제는 안 되겠죠. 이거 같은 거니까 약분하고 보면 이걸 이렇게도 쓰네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에다가 IN이라고요. 그때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건 바로 얘입니다. 얘가 무슨 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전격 전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요, 우리가 고장 계산을 할 때 단락 전류 계산을 한다면 이걸 단락 전류라고 그랬죠? 단락 전류 계산을 한다면 이 전류를 계산하는 경우가 상당히 빈도수가 많을 텐데요. 그때 얘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전격 전류다, 전격 용량이다라고 하는 건 3상이면 루트 3에다가 V에다가 IN이 되죠. 그때 얘가 전격 전압이 됩니다. 전격 전압. 얘가 전격 전압이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얘가 전격 전류가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전격 전류요. 자, 그런데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IN이다라고 하는 건 루트 3에다가 V에다가 PN 이런 식에 의해서 이 전류값 계산이 가능한데, 그죠? 그때 우리가 이걸 전격 용량 이렇게 표현하겠죠? 전격 용량. 그런데 혹시요, 전격 용량 이렇게 표기를 할 건데 혹시 고장 계산 쪽에서 사용을 할 때는 기준 용량이다라고 집어넣으셔야 될 거예요. 기준 용량. 그래서 우리가 고장 계산할 때는 그죠? 기준을 선정하게 되죠. 그때 그 용량을 그죠? 전류 구할 때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단락 전류에 대한 부분이죠.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퍼센트 임피던스입니다. 자, 퍼센트 임피던스다라고 하는 걸 방금 전에 우리 이렇게 얘기했죠. 퍼센트 임피던스는 전격 전압분의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과, 이건 전격 전류라고 그랬죠? 곱하기 100. 그렇죠.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이 전압에다가요, 임피던스가 있고요, IN이 있고요, 여기다가 2를 분자분모에 똑같이 한 번씩 더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결과는 같겠죠. 그럼 이걸 이렇게 써도 되죠? 전압의 제곱. 그렇죠? 자, 이 전압하고요, 임피던스 I, 얘를 갖다가 두 개 붙이면 이건 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ZP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곱하기 100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이런 표현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압을, 우리 송전계통에서는 전압을 얘기할 때요, 기준 단위는 볼트라는 단위를 안 쓰죠. 기본적으로요, 킬로볼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러니까 얘가 킬로볼트를 갖다가 우리가 적용하는 볼트의 개념을 바꾸게 된다면 얘가 기본은 1000이다라고 하는 거, 10의 3승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10의 3승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되죠. 얘 같은 경우도 10의 3승을 해주면 kVA 값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쓰는 단위가 kV, 킬로볼트를 쓴다는 의미고요. 처음부터 용량의 단위로 kVA, 킬로볼트 암페어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10의 제곱이 있죠. 이걸 갖다가 올려주게 되면 이걸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10의 6승의 전압의 제곱 분의, 그죠? ZP에다가 곱하기 10의 5승이 되겠네요. 그렇죠? 3승에다 2개를 더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여기 6승하고 5승 얘를 따버리면 뭐만 남아요? 10만 남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12의 제곱분의, 그죠? PZ, 또 뭐 PZ 그럴까요? PZ 이렇게 표현해도 얘기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단위가 어떻게 돼 있다는 겁니까? 이놈은 ohm이라는 단위를 그대로 갖고 있고요. 이 용량은 kVA, 킬로볼트 암페어를 갖죠? 전압은 킬로볼트의 단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걸 절대 까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정도 숙지를 좀 하셔야 얘기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전압, 이게는 무슨 전압입니까? 상전압이죠. 얘는 성간전압이 나와도요,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사용할 때는 상전압이 됐든 성간전압이 됐든 고려하지, 즉 바꾸지 않아도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퍼센트 임피던스는 전격 전압분의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 맞는 얘기가 되고요. 성간 전압이 줬을 때는 우리가 루트 3을 곱해서 간다는 얘기. 여기에 이 문제를 갖고 푸는 건 거의 뭐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누구나 아는 얘기가 되고요. 퍼센트 임피던스. 그죠? 이놈의 단위를 보셔야 됩니다. 이놈의 단위, 임피던스의 단위는 옴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전압의 단위는 볼트를 쓰는 경우고요. 만약에 그걸 이렇게 바꿔 쓴다면, 그죠? 전력의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 임피던스의 단위는 옴, 전압의 단위는 킬로볼트를 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성간 전압을 기준했죠. 근데 상전압도 얘와 같다는 거예요. 12의 제곱에 PZ다. 이렇게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위를 킬로볼트, 얘는 kVA, 얘는 옴이 되는데 혹시 문제상에서 kVA 값이 주어지거나 킬로볼트 값이 주어지게 된다면 이 식을 써달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나 10V의 제곱 PZ 둘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상전압하고 성간전압이 나오게 되면 이걸 구분해서 그죠? 크기를 계산했었죠? 근데 이 식을 쓸 때는 여기에 지금 성간전압이 있잖아요. 여기에 상전압이죠. 이 둘을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단락 용량에 대한 얘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단락 용량입니다. 단락 용량이다라고 하는 건 그죠? 단락 용량 우리가 PS라고 얘기하는데 전격 전압에다가 뭘 곱하라? 단락 전류를 곱하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얘를 가지고요. 단락 용량 PS다라고 하는 건 전격 전압에다가 곱하기 단락 전류를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에다가 IN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이 전격 전압에 전격 전류가 달라붙게 되면 전격 용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에다가 PN이다 라고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주로 여러분이 써먹게 되는 식이 바로 얘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단상에서는 이런 식들도 사용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때 얘를 무슨 용량이라고 그랬어요? 전격 용량이다. 전격 용량. 또는 다른 말로 쓸 때는 무슨 용량이라고도 얘기합니까? 기준 용량이다 라고 하는 거 꼭 좀 기억을 하셔야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건 단락 용량에 대한 얘기고요. 만약에 차단기 용량을 구하라 그러죠. 차단기 용량이요. 자, 차단기 용량을 잠깐 보자고요. 자, 차단기 용량이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차단기 용량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걸 PS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삼상에서는 루트 3에다가 V에다가 IS를 넣게 되죠. 그때 이 V다라고 하는 건 차단기 전격 전압입니다. 차단기 전격 전압에 대한 얘기가 되죠. 이 차단기 전격 전압은 반드시 계산된 숫자가 들어가야 되죠.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렇죠. 공칭 전압을 1.1분의 1.1을 해서 계산된 숫자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IS다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거는 그죠? 차단기 전격 차단 전류를 의미합니다. 이 차단 전류다라고 하는 건 차단기가 동작하는 전류에 대한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단락 용량이다 이런 말을 썼죠. 단락 용량이요. 또 하나는 차단기 용량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차단기 용량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락 용량을 다른 말로 쓰면 고장 용량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걸 뭐 좀 더 바꿔서 써본다면 보호 용량이다 이렇게 보셔도 틀린 얘기가 아닐 거예요. 그럼 어떤가요? 고장이 커야 용량이다라고 하는 건 그릇의 크기입니다. 크기. 그렇다면 그저 고장이 커야 돼요? 보호 용량이 커야 돼요? 당연히 보호 용량이 커야만 개통을 그저 보호할 수 있겠죠. 또는 같아도 해볼 만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단기 용량과 단락 용량을 비교할 때는 차단기 용량이 크거나 같아야만 됩니다. 꼭 좀 기억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차단기 용량을 계산할 때는 무슨 용량을 갖고 결정한다? 단락 용량을 가지고도 차단기 용량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예제입니다. 자, 예제를 잠깐 보도록 하죠. 삼상 송전솔에서 성간전압이다 라는 말을 썼네요. 성간전압입니다. 기준 용량을 1000kVA로 하고자 한다. 선로 리액턴스 100옴을 퍼센트 임피던스로 환산하라. 자,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 하게 되면 그저 두 가지 방법을 얘기했었는데요. 기본식은 전격 전압분의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또 하나의 방식은 퍼센트 임피던스는 12의 제곱분의 PZ시다 또는 10V의 제곱분의 PZ시다. 이런 식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요? 얘들의 단위입니다. 얘가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고요. 얘는 옴이 되고요. 얘는 킬로볼트가 된다는 사실이요. 얘 같은 경우는 볼트고요. 얘는 옴이고요. 그죠? 얘는 뭐가 됩니까? 얘가 옴이 되고요. 얘는 암페어가 된다는 사실. 자, 여기 보자고요. 성간전압이 주어져 있습니다. 킬로볼트로 들어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용량은 kVA로 들어와 있다는 거. 그러면 이쪽 식을 쓰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요. 여기에 상전압이든 성간전압이든 구별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 식을 쓸 때만은 이 둘을 구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그냥 놓을 수 있겠네요. 자, 퍼센트 임피던스는 10에다가요. 여기다가 성간전압이니까 100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킬로볼트 값이니까 100의 제곱. 자, P 용량에 대한 얘기인데 용량이 얼마입니까? 만으로 들어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옴이 들어와 있어야 되죠. 옴. 100옴이다.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이렇게. 자, 이걸 가지고 계산기로 두들겨 보게 되면 그 값이 얼마가 나오게 됩니까? 그렇죠? 얘가 10이 나오겠죠? 이게 만이니까 없어지면 되겠죠? 자, 이거 이렇게 날아가 버리고요. 그죠? 얘 하나 떼버리면 얘도 따져버리죠. 그럼 10 나오겠죠? 10%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답은 2번 항에서 체크가 가능합니다. 답은 2번 항을 찾아보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2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어느 변전소 모선에서 개통 전체 합성 임피던스가 2.5%입니다. 100MVA를 기준 용량으로 선정하겠다라고 들어와 있고요. 모선 측에 설치하는 한 차단기에, 그죠? 소형 차단기 용량에 대한 얘기죠. 단위는 MVA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죠? 퍼센트 임피던스가 나온 걸로 봐서 단락 용량을 가지고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에다가 곱하기 P에, 자, 얘는 퍼센트 임피던스니까 100분율 임피던스에 대한 개념이므로 우리는 얘 같은 경우는 단위가 없고요. 얘는 상수니까 단위가 없는 거고요. 얘가 갖고 있는 단위, 얘의 단위가 곧 이 차단기 용량, 단락 용량의 단위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예로 한번 가볼까요? 단락 용량 PS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몇 프로입니까? 2.5% 그랬으니까 그대로 들어가고요. 100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얘가 기준 용량이라고 그랬죠. 기준 용량이 100으로 되어 있는데 얘의 단위가 MVA, 메가볼트 암페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얘의 단위도 당연히 MVA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걸 계산기로 두들기게 되면 그 값이 얼마가 나와 있느냐? 400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항으로 체크가 가능하겠죠? 4번 항이 됩니다.